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1 브랜드 연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학습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브랜드 연상에 대한 학습 목표는 브랜드 연상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이론과 사례를 마케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연상이 이 연상을 활용한 전략적 가치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연상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연상에 대한 영향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브랜드 연상과 브랜드 가치의 연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브랜드 네임, 심볼, 슬로건, 패키지와 브랜드 연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브랜드 연상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소비자의 마음속에 상기시켜주는 어떤 이미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단어 그대로 연상되는 것이 무엇인가, 브랜드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브랜드는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검색에 협조를 주고 상표를 차별화시켜주고 구매 이유를 제공해주고 긍정적 태도와 느낌 등을 제공해준다는 것입니다. 브랜드의 강력한 연상은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브랜드 형성에 도움을 준다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례를 들어보고 또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마트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마트를 건물을 바라봤을 때 깨끗한 건물과 그리고 이마트의 로고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노란색을 상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하면 저렴하다는 제품이 머리에 보통 사람들한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가격이 저렴하다 하는 내용으로만 한정했다고 했을 때 이마트가 잘 떠오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마음속에 한 개 이상의 시각적 이미지라든가 정신적 그림들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어떤 브랜드 연상의 역할일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브랜드 연상의 전략적 가치를 이야기하는데요. 정보 처리 및 검색에 협조한다 하는데 소비자들은 특정 제품에 대한 정보 처리에 도움을 주는 것이 브랜드 연상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사례를 들어보는데요. 롯데백화점과 관련된 연상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 연상이 없다면 상품 하나하나를 광고를 다시 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총체적인 브랜드 연상이 있었을 때 떠오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고급스러움 등의 브랜드 연상을 전달한다면 전체적으로 롯데백화점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정보 창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는 이마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는 이마트는 할인점이었던 데 반해 백화점이라고 하는 고급스러운 어떤 브랜드 연상을 시켜줌으로써 롯데백화점이 전달하고자 하는, 연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봐보죠. 브랜드 연상의 전략적 가치는 우리가 모든 경영 마케팅에서 많이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차별화입니다. 브랜드 연상을 통해서 어떻게 차별화시킬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경쟁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클럽 에스프레소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는 커피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홈페이지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들이 쌓여서 커피 전문가라는 연상을 고객에게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점차 강화된 연상을 하게 돼서 클럽 에스프레소는 아주 커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실험을 많이 해서 전문가 그룹의 커피를 만드는 곳이다, 이렇게 연상을 시키도록 차별화시킨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예들을 계속해서 들어볼 건데요.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사례 중심적인 내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한 사례 중심으로 해야 여러분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매 이유가 브랜드 연상이 구매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소비자들은 브랜드 연상을 통해서 브랜드를 구매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치약 예를 들었는데요. 치약의 각기 다른 브랜드 연상을 하게 하는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경산업의 치약인데요. 각각 다른 브랜드 연상을 위한 촉진 활동을 시행합니다. 세 개의 치약 사례를 들었는데요. 2080 치약은 치아 건강에 관련된 브랜드 차별화를 여기에서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2080 하니까 20대에서 80세까지, 20대와 80대까지가 같이 쓸 수 있는 치아 건강이죠. 치아 건강은 남녀노소가 상관없이 다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청운차 치약인데 여기에서는 한방 효과를 강조하면서 잇몸 질환 등의 효과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잇몸 질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건강에 좋은 한방 효과를 통해서 잇몸 질환의 효과적임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에 샤이닝 화이트 치약인데요. 누구나 치아가 하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치아 미백 기능 연상을 하도록 해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합니다. 하나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치아 건강 유지를 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정리했고요. 두 번째는 구매 이유에 대해서 건강에 관련된 건데 좀 더 세부적으로 잇몸 질환에 효과적인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나 하얀 이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니즈를 파악했기 때문에 치아 미백 기능을 연상하도록 해서 각각 다른 브랜드 연상을 위한 촉진 활동을 진행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 태도, 어떤 감정을 창출하는 건데요. 호감이 가는 브랜드 연상은 너무도 브랜드의 중요한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초코파이 광고를 보면요. 오리온 초코파이가 초코파이의 효시입니다. 초코파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초코파이를 최초로 만들었던 오리온은 정을 주제로 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감정과 관련된 연상을 줌으로써 사람들은 긍정적 태도, 느낌에 대한 긍정적 감정 유발을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김밥을 사례로 하나 들었는데요.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려도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더라는 것이죠. 김밥은 베이비붐 세대한테는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냥 대중화됐지만 그들에게는 그때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음식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날은 김밥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베이비붐 세대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학교 운동회 때 김밥을 먹었고 학교에서 소풍 갈 때 김밥을 먹었고 나들이 갈 때 김밥을 먹었는데 김밥에는 무언가 즐거움이 들어있는 설렘이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 그때 그들에게 그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잘 안 먹는 것 같지만 상당수의 배움 세대가 김밥을 아직도 많이 먹고 있다는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의 어떤 상품의 연상은 그렇게 오랜 동안 기억을 남게 하는 그리고 감정을 유발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국밥이나 이런 내용들이 베이비붐 세대한테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시간 여유 있을 때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브랜드 확장 및 브랜드 제휴를 위한 근거인데요. 브랜드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 구분을 폭넓게 넘나들면서 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존 브랜드 사용이 적절한지 판단 근거가 되주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롯데리아와 샤넬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리아는 원래는 패스트푸드 업체로 햄버거 중심 상품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빠르게 제공한다는 것이 롯데리아의 최초의 브랜드 인식이었는데요. 브랜드를 연상시켰던 내용들인데 차후에는 브랜드를 확장하게 됩니다. 과거에 햄버거 중심 상품군에서 이제는 팥빙수, 커피, 와플, 아이스크림까지 상품 확장을 해서 햄버거 중심의 패스트푸드에서 다른 여러 상품군으로 확장시켜가는 것이죠. 샤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샤넬은 원래 의류 제품 제조를 판매 시작으로 했는데 요즘은 선글라스, 화장품, 보석까지 지속적으로 확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의류와 식품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브랜드 확장을 합니다. 최근 샤넬 레스토랑, 카페까지 브랜드 확장을 시도한다는 것이죠. 이 브랜드를 하나의 브랜드에서 단일 브랜드에서 어떻게 확장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건 확장을 하지 않아야 될 판단 기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부분을 가지고 확장을 해가는 것은 그나마 괜찮은데 전혀 생소한 곳에 브랜드 확장을 했을 때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 브랜드가 인지도가 아주 좋았을 때는 이렇게 확장을 해도 그 모 브랜드의 힘을 얻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품과 관련된 연상인데요. 제품 범주에서 전형성인데 전형성이란 소비자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를 전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형성을 가장 먼저 어떻게 떠오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햄버거를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가 맥도날드인가요? 버거킹인가요? 예를 들자면 서브웨이인가요? 이런 식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를 전형성이라고 합니다. 제품 품질인데요. 품질의 속성을 부각시켜서 브랜드 연상을 제품과 시키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브랜드 연상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브랜드 연상 종류 중에서 가치 대비 가격인데요. 여러분들이 근자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거의 많은 소비자가 가격 대비 가치가 얼마나 좋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품질 대비 저가격이었을 때는 긍정적 브랜드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성능이 얼마나 좋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말로 가성비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치란 굳이 공식을 만들자면 가치란 가격 니꼬루 가치란 가치 이꼬루 내가 지불한 가격, 그러니까 상품의 품질 마이너스 내가 지불한 가격, 아니면 상품의 베네핏 편익 마이너스 내가 지불한 가격, 상품의 편리하고 유익함 빼기 내가 지불한 가격으로 했을 때 이익이다 생각하면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치 있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듯이 가성비는 오늘날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여기서 자라 브랜드와 유니클로 브랜드를 사례를 들었는데요. 이 두 브랜드들은 보통 사람들한테 지금 많이 인식된 것이 높은 품질의 저렴한 가격이다는 것으로 강조하고 긍정적 브랜드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소재를 사용을 해서 이런 기능성이 있지만 값이 저렴하다 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브랜드들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여러분들이 히트텍, 보온 느낌을 주는 히트텍 소재라든가 사방 스판 소재라든가 또 면 느낌의 아니면 계절별 소재를 정확히 쓰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하는 이 회사의 마케팅이 가성비를 좋게 느끼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하는 성공 브랜드들에 해당이 됩니다. 사용 상황을 이용을 해서 제품과 관련된 연상을 하게 하기도 하는데요. 사용 상황과 브랜드 연상이 연결됐을 때 브랜드 연상의 핵심인데, 여기에서는 포카리 스웨트와 2% 부족할 때 이 두 가지 상품을 여기서 정리해 봤습니다. 포카리 스웨트는 스포츠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수분을 채워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기능성 음료처럼 인식이 됐는데요. 2% 부족할 때는 포카리 스웨트와 성분이 거의 동일하나 여성들이 목마를 때 마실 수 있는 음료로 포지셔닝을 해서 브랜드 연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용 상황에 따라서 운동할 때는 포카리 스웨트, 그리고 목마를 때는 2% 부족할 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사용 상황으로 제품을 연상시키게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브랜드 연상의 종류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 관련된 연상을 시키도록 하고 있는데요. 팔도 남자라면, 그래서 남성성을 강조해서 마침 남자들은 팔도 남자라면을 먹는다는 내용처럼 이렇게 사용자를 지정을 해서 핵심적으로 브랜드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제품군과 관련된 연상도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브랜드 하우젠을 연상을 시켜서 계속 이 브랜드 하우젠을 강조하면서 브랜드군이 지금 브랜드 제품군으로 시행해서 브랜드 접촉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삼성 하우젠을 앞에 붙여가면서 이 브랜드를 사용해가면서 연장합니다. 그래서 세탁기에도 삼성 하우젠, 김치냉장고에도 삼성 하우젠, 그리고 에어컨에도 삼성 하우젠, 삼성 하우젠이라는 브랜드를 빈도수를 높여서 머리에 인식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를 보다 쉽게 높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가지고 시키게 하기도 한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품 외적 연상인데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연상을 하기도 합니다. 브랜드 개성이 어떤 인간적인 특징에 대한 연상이기도 하지만 정서적 가치 측면에서도 중요시한다는 것이죠. 브랜드 개성과 소비자와의 관계인데요. 여기는 스무디킹과 동서식품 맥심은 브랜드 개성, 소비자 관계 내용이기도 하지만 에이지 타켓을 겨냥한 마케팅을 시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스무디킹은 10대에서 20대를 연상을 시켰고요. 맥심은 중년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제품을 연상을 시키겠습니다. 이 내용을 반대로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났을 수 있을까?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대상 고객이 내용이 틀렸을 때 역효과가 날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 연상의 총체적 결합은 소비자들에게 제안하는 가치로 연결이 되는데요. 가치의 종류에 대해서 여기서 정리해 봤습니다. 어떤 기능적 가치가 있다. 그리고 상징적 가치가 있다. 경험적 가치가 있다. 복합적 가치가 있는데요. 기능적 가치란 제품에 대한 욕구 중에서 기능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상징적 가치 같은 경우는 자아 표현 욕구라든가 집단 소속 욕구, 명품 같은 내용이 그렇죠. 조금 고급 브랜드, 명품 브랜드를 들었을 때 어떤 자아 표현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내용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명품을 쓰는 소속 집단에 속하고 싶다는 욕구,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상징적 가치죠. 그러나 이것이 재료값, 원가 이렇게 계산한다면 이 브랜드를 살 사람이 없겠죠. 400만 원짜리 하는 샤넬 핸드백이 순수 일반 브랜드였다고 그랬을 때는 과연 얼마일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상징적 가치가 얼마나 크게 작용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지도 높은 브랜드 가격이라고 하죠. 브랜드 가격이라고 하는데 상징적 가치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크게 비용을 들이면서도 이 브랜드 군을 구매하게 된다는 것이죠. 경험적 가치인데요. 브랜드 소비 경험을 통해서 소비자는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한다. 그래서 노스페이스라든가 노스페이스는 아웃도어 여러분들이 잘 알겠습니다만은 어린이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입을 수 있는 복합 브랜드로 나오고 있죠. 할리 데이비슨은 전 세계의 오토바이 브랜드 중에서는 상당히 유명 브랜드인 미국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독보적인 오토바이 브랜드로 브랜드 순위 1위를 달렸던 할리 데이비슨이고요. 요즘은 일본의 골드윙이라는 오토바이가 나와서 경쟁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국 할리 데이비슨은 대형 오토바이로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을 보면 이 브랜드를 타야 되겠다 해서 주로 할리 데이비슨이 상당수 많은 분들이 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합적 가치인데요. 하나의 브랜드 위에 세 가지 가치를 복합되어 나타나게 한다. 그래서 요걸 한 번에 나타나게 했을 때 더 효과는 크겠죠. 기능적인 것도 있지만 상징적인 것도 있지만 경험적 가치,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복합되게 나타나게 했을 때는 더 큰 가치로 연결될 것이다. 기능도 좋고
상징성도 있고 경험적 가치가 좋다. 이 내용까지를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했을 때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 네이밍인데요. 이 브랜드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브랜드 네이밍의 기왕이면 어떤 제품이고 그 해당 제품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까지를 내용을 적어준다면 참 좋겠죠. 여기에서 지금 예시를 4가지를 드러났습니다. 17차 음료수죠. 제품 특성을 잘 표현하면서도 경쟁 브랜드와 뚜렷한 차별성을 보여줘야 된다. 17차는 뭐죠? 음료 중에서 17가지가 들어가 있는 차다. 그래서 인기를 끌고 있는 차 중에 하나죠. 한 스푼, 이건 세제인데요. 차별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지금 세탁기 세제입니다. 그래서 한 스푼만 집어넣어도 된다. 많은 양을 안 집어넣어도 세정력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또 발음하기도 쉬워야 되겠다. 그래서 애플 발음하기도 쉽죠. 또 기억하기도 쉽죠. 이렇게 해서 브랜드 네이밍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연상을 유발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연상을 시키지 않고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고민해야 됩니다. 인간은 7가지 이상의 정보를 기억하는데 불편해 한답니다. 그래서 모든 브랜드가 7자리, 영문 이니셜도 7자리 이상이 넘어갔을 때는 약자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경 같은 경우가 영문 이니셜로 쓰면 7자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SK로 줄였죠. 그리고 7자리 이내는 그대로 썼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정확히 7자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현대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준을 어떤 근거에서 했냐고 하는 부분을 정리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7자리로 한계를 많이 지었더라. 무지개 색깔, 빨주노 초파남보, 또 월화수목금토 1, 7일이죠. 북두칠성. 어떻게 하면 7자리까지 도레미파솔라시까지 7자죠. 다시 도가 가면 8개가 됩니다만은 이렇게 7자를 한계로 해서 넘어갔더라. 그래서 영문 이니셜이 7자를 넘어간 것들은 대부분 약자를 쓰고 있습니다. 제1제당 같은 경우도 CJ 이렇게 해서 약자를 쓰고 있죠. 제네럴 일렉트릭사, GE 이렇게 약자들을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고요. 브랜드 네이밍에 대한 내용은 특강으로 다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사례를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하셨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브랜드 심벌인데요. 브랜드를 시각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볼을 만드는 건데요. 맥도날드 사례를 드러났습니다. 맥도날드 로고인데요. 황금빛 이중 아치가 있죠. 그리고 이 이중 아치는 다시 한번 맥도날드 M자를 상징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요즘 같은 시기에는 맥도날드가 이번에 썼던 것이 이 아치, 이중 아치를 사이를 간격을 띄어서 그 이미지를 주는 재치를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을 브랜드들이 브랜드 인식을 위해서 역할들을 한 거죠. 심볼과 로고의 구체적 역할인데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게 하는데 중요합니다. 심볼을 보면서 벌써 브랜드를 알 수 있는 느낌을 연상을 하게 해주는 것이죠.
소비자들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 회사들은 대다수가 이런 로고, 심볼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슬로건도 있는데요. 슬로건은 브랜드 연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이마트 슬로건은 대한민국 1등 할인점. 그래서 하나의 짧은 문장으로 브랜드를 인식시켜가는 슬로건을 만들고 있죠. 예전에 오래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최초로 나왔을 때 미국의 모토로라와 경쟁해서 힘들었을 때 삼성은 애니콜이란 브랜드를 만들어서 한국 지형에 잘 맞는 핸드폰이다 이렇게 해서 브랜드를 안착시키기도 했습니다. 브랜드 슬로건은 어떻게 짧은 문장을 브랜드를 연상하는 데 설명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패키지도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브랜드 연상을 총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내용물을 다른 패키지로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출시된 한라수는 삼다수와 같은 내용 생수다. 그런데 패키지를 고급화해서 새로운 가치를 전달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 병 하단 부분에 한라산 형상을 넣어가지고 제주도 생수임을 생각한데요. 그 전에 삼다수는 왠지 저렴한 상품 같았는데 한라수로 바뀌면서 이렇게 패키지가 바뀜으로써 아주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남겨서 지금 현재 매출이 상승 추세에 있는 그런 것입니다. 패키지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도 브랜드를 연상시키는데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브랜드 연상을 분석하는 방법을 해보겠는데요. 이건 오프라인 강의 때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를 하나하나씩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내줄 건데요. 과제를 아주 편하게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과제를 안에 과제를 내줄 건데 대부분 지금 어렵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적어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과제를 제출한 것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비대면 강좌를 듣고 출석했다는 의미가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1 강의가 좀 길었는데요. 이 앞전에 짧은 곳에서는 좀 짧게 가고 또 차수 중에 좀 한 번에 같이 마무리 되어야 될 그런 챕터에서는 또 이렇게 짧게 가고 길게 갈 곳에서는 길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3-2 강좌에서 다시 만나러 하겠습니다.